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천 김성곤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신축년의 대한민국의 국운과 그 다음에 한중일 삼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손혜령 선생님이 경자년의 국운과 한중일 삼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후속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축년 대한민국의 국운,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 그 다음에 역시 또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리 결론을 얘기하자면 신축년 대한민국의 국운은 제2의 성장기, 제2의 과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것이 안 좋은 쪽으로 혼란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요. 그래서 제2의 성장기 혼동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일단 그러자면은 왜 그런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자년의 경금과 신축년의 신금은 똑같은 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경금이 비유를 하자면 큰 칼이라면은 신금은 작은 칼로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외과 의사의 수술용 칼, 면도날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콕콕 찍어낼 수 있는 그러한 칼을 말하는 거고, 특히 신축년의 신금은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태양인 병화랑 합을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내년 신축년에는 각각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어떤 국가 권력을, 그 국가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일종의 국수주의 내지는 소위 말하는 극우주의에 빠지게 될 소지가 되게 큰 한 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축년의 축토라는 거는 입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축토가 입이냐, 먼저 그러자면은 잠시 동물들의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요, 우리가 1년을 추나추동 4계절로 나누고 하루를 조주, 석, 야 이렇게 4단계로 나누듯이, 우리가 12가지 동물 띠를 갖다가 새 분류가 4단계, 4, 3, 12. 그래서 뱀띠, 그 다음에 닭띠, 소띠가 한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신축년에는 소띠해가 되는데, 이 그룹이 뱀띠, 닭띠, 소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뱀이라는 동물은요, 입으로써 어떤 체온을 감지하고, 특히 입에서 내는 뱀의 소리, 그 다음에 이 뱀은 입으로 콱 하고 그러니까 동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띠를 뜻하는 사화라는 건 아픔을 뜻한다면은, 닭이라는 동물은요, 추수가 끝나고 나서 마당에 나달갱이가 떨어져 있죠. 그런 거를 닭 쪼아 먹어서 이 닭입니다. 그래서 닭이라는 동물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고 아픔이 아니라 먹을 것을 뜻하는 거라면, 자, 소라는 동물은요,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은 뭐냐면은요, 무언가를 먹고 나서 안전한 데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때 소의 입에서 개거품 마냥 침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간질 환자의 어떤 그런 거를 뜻하기도 하는 그런 게 신축년의 축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신축년의 축은 입에 관련된 거. 그래서 내년에는요, 대한민국에 입에 관련된 분야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럼 입이 뭐냐? 네, 입이라는 거 첫째, 제약회사, 그 다음에 의료기관으로 따지면은 치과의사, 또 약사, 한의사, 이런 쪽에 굉장히 발달이 되고 두각을 나타낼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은 제약에 관련된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안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신축년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고, 수출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혼돈이고 왜 성장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신축년의 축이라는 게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래서 친일 청산을 안 하고 넘어왔었죠. 그런데 이 친일 청산을 안 했더니 친일파에 관련된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 있고, 그 세력들이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어떤 혼란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지막 발악의 시점이 그게 신축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혼란기, 제2의 성장기, 과도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언론 계통에서 대한민국의 정부의 무능함과 대한민국의 경제가 금방 말 것 같이 굉장히 호들갑을 많이 떨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출은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민년이 되면은 신축년 다음에 이민년인데 그때는 대한민국이 안정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언론이 되게 많이 시끄러울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기레기란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뜻있는 언론인들이 모여서 언론개혁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국운이라면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은 계속 우리나라와 같이 무언가 손잡고 뭐를 하자라고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왜?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에는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원래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 이 일본의 국기, 우길기 기억들 하시죠? 병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신축년의 신금은 그 병화의 그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 근데 내년이 일본이 동경올림픽을 원래는 올해 해야 되는데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했죠. 그래서 동경올림픽이라는 큰 나라의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병화라는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야 되는데 불 꺼진 잔치집에 누가 놀러 갈까요? 못 가죠. 제가 볼 때는 자력으로 일본은 올림픽을 절대 개최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자,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저도 좀 의아스럽긴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우리나라가 도와주면은 일본에서 올림픽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 개최, 뭐 한일 공동 올림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한다든지 어쨌든 일본에서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그 외국 손님들이 일본을 갈 마음을 못 먹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경기를 연다든지 어떤 대한민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일본의 올림픽은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결론은 일본은 더 이상 국운의 상승은 당분간은 힘듭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은 당연히 일본의 국운이 그다음에 일본의 국력이 우리보다 좋죠. 그러나 이민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국운과 그다음에 국력이 뒤집어지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견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요. 중국은 우리가 토의 대명사고 원래 토라는 거는 만물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게 토의 역할인데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서 세계 3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종이, 화약, 나침판 전부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중국이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는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역할을 못하면은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내년에 혼란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혼란기는 어떤 시기냐? 자, 지금 중국이 역시 극우주의에 너무 몰입돼 있죠. 그래서 애국심이라는 고치 하에서 너무 한쪽으로 몰고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족과 소수민족의 갈등, 그 다음에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서 아마도 내년에 중국의 민초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수민족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데모,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반정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상황으로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극우주의를 탈피하고 토의 대명사로 가지 않으면은 내년은 굉장히 혼란해진다. 자, 이걸 물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신축년의 사유축의 개연성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신축년의 신금은 지지로 보면은 닭을 뜻하는 유금을 말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뱀을 뜻하는 사화라는 보이지 않는 사화라는 글자와 중국을 뜻하는 무토가
그 중화민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토가 화를 만나려면은 수를 만나야지만 화를 만납니다. 그게 이제 무기와 화고. 그래서 무토와 만나는 개수의 뿌리가 해수, 돼지를 뜻합니다.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잘 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보이지 않게 돼지와 뱀이 싸우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내년에 중국의 국운은 굉장히 혼란하고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중일 삼국 중에서 그래도 약진하고 발동하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일본과 중국은 본전치기만 해도 다행이다. 일본은 그나마 본전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중국은 방향선언을 안 하면은 본전치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밀란이라든지 소수민족과의 갈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보는 신축년의 견해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